반갑습니다. 메나텍 어소시에이트 문남진입니다. 예, 많이 더우시죠? 또 피곤하시죠? 여러 가지로 계절도 여름인데다가 코로나까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문제가 있으면 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성 피로와 호르몬 그 마법의 물질이라는 제목으로 만성 피로와 호르몬이 어떻게 관련이 되며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요. 예,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100세 시대를 예사롭게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100세까지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하게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건강하게 즐겁게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100세의 건강유지 비법을 미국에서 연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족,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라. 두뇌가 깨어있게 지적 활동을 하라. 자주 웃고 유머 감각을 가지라. 계속 움직이고 운동을 꾸준히 하라. 의지하지 말고 독립심을 유지하라.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라. 이런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닌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내 몸이 활기차면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내가 불편하다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다른 사람이 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활기차게 살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로하다고 얘기합니다. 피곤해 죽겠다. 쉬어도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현대인의 생활 중에 느끼는 여러 가지 신체 불편함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해결책이 없는 것이 피로감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요즘 뭐 발바닥이 아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또 편두통이 있다. 가렵다. 늘 재채기가 난다. 아니면 우울하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러한 것이 병원에 갔을 때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오래 근무했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오십니다. 오시는데 정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또 혈액 검사도 하고 했지만 종합적으로는 진단명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더 힘들죠. 어디가 불편하면 진단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약을 쓴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 여러 가지 증상은 있으나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는 진단명은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증상은 이러저러한 증상은 있는데 그러한 증상이 뭐 때문에 왔는지 원인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에게 증상은 있다. 이럴 때에 그 증상에 이름을 붙여서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를 심하게 느끼는데 그것이 오래 갈 때는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진단명이 이제는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CDC라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 만성피로증후군의 진단 기준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만성피로와 관련된 증상이 어떤 것이냐, 임상적으로 평가나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대. 그 다음에 현재 어떤 힘든 일 때문에 생긴 피로가 아닐 때, 아니면은 휴식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즉 만성 피로로 직업이나 교육이나 사회, 개인의 활동이 감소될 정도로 영향을 미칠 때, 이러한 것을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진단 기준을 내리면서 또한 위와 같은 이 피로 이외에 아래와 같은 증상 중에서 4가지가 함께 있다면 이것은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진단명을 내린다 했는데 그것이 4가지 이상이 뭐냐면 기억력 또는 집중력에 장애가 있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그 다음에 이 목 바깥쪽 경부라든지 이 몸이 어디 누를 때에 압통, 즉 누를 때에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근육통이 있다든지 다발성으로 관절에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두통이 생긴다든지, 또 잠을 자도 상쾌한 기분이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깔끔하지 않을 때, 아니면 운동이나 힘든 일을 했을 때 심한 권태감이 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이 위의 증상하고 같이 겸해진다면 이것은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진단명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치료법이 있느냐?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과는 사람마다 다양한데 치료법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그런데 이러한 만성피로증후군을 그러면 여러분 약을 먹어서 해결이 될까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모르니 통증이 있으니까 진통제를 주고, 또 때로는 우울하면 우울에 대한 약을 주지만 그것은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제가 병원에 오랫동안 있어 봤지만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약은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약이라도 드리기도 하죠. 그러면 이 만성피로증후군은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호르몬은 마법의 물질입니다. 정상적으로 호르몬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 달에 한 번씩 기능을 하는 것 같은 것도 있고요. 매일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내 몸이 항상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하고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하는 것들을 기능을 하는 이 호르몬은 정말 마법의 물질입니다. 양도 얼마만큼 많지 않으면서 우리 몸을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그런 아름다운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데서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신체 정보의 행선지는 세포 내의 핵입니다. 핵 속의 DNA로 구성된 유전자군에 정보가 도달되면 이 세포는 이때에 그 지시를 따라서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 분비된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서 흐르다가 정보 전달 인자로 직접 또는 별개의 전달 인자를 통해서 핵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떠한 정보 전달이 내가 바늘에 찔렸을 때 그 찔렸다는 정보가 내 세포 안에 핵에 전달이 됐을 때 아이쿠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손을 탁 떼게 되는 거죠. 그러한 느낌이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정보 전달이 내 핵까지, 내 세포에 있는 핵까지 전달이 됐기 때문에 나의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포 각각인 이런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수용체가 있습니다. 세포 표면에. 그래서 이 수용체가 없는 세포는 아무리 많은 호르몬, 아무리 좋은 호르몬, 아무리 좋은 영양이 와도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호르몬의 작용은 적절한 수용체끼리 서로 터치를 해서 대화를 해서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하고요. 아군은 받아들이고 적군은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용체인데요. 리셉터라고 얘기하고 선모라고 얘기하고 당사슬이라고 얘기도 하는 이 수용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모든 이 내 몸의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세포가 최종적으로 그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수용체가 없으면 기능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용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수용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종류와 이 구별하는 구조를 보면 여러 가지 이 호르몬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호르몬의 분비 기능이 우리 신체에는 여러 곳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간단한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는 내 뇌 속에 있으면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최고의 중추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기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기능을 보면 감정을 조절한다든지 기분이 나쁘다 좋다, 체온을 내가 감기가 들었을 때 열이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목이 마르다, 갈증 또는 배가 부르다, 이러한 모든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시상하부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호르몬을 만들었다면 뇌하수체로 내려보냅니다. 또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이 있어서
이게 전엽이나 후엽에서 직접 만드는 것도 있고 시상하부에서 만드는 것을 받아서 저장했다가 온몸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하수체가 있고요. 또 내분비 기관으로서는 갑상선, 갑상샘이나 같은 말입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과 칼슘 관련하는 일을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고요. 부갑상선은 역시 부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선은 골수에서 만들어진 림프구의 정구세포인 흉선세포가 흉선에서 성숙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T 림프구로 발달되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췌장에는 소화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해서 당을 조절한다든지 당뇨병에 관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부신은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이 면역 반응에 작용을 하는데, 특히 이 우리 전해질 조절이나 혈압 조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 부신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송과선, 수면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난소는 난자를 만든다든지 여성 호르몬을 분비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소는 정자를 생성한다든지 남성 호르몬을 분비한다든지, 이러한 각각의 내분비 기관이 그 호르몬을 분비하고 분비하는 호르몬은 각각의 기능을 함으로써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성피로증후군과 관련된 대표적인 호르몬을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간략하게. 물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로가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질병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만성피로증후군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한 거니까. 그러나 그러한 뚜렷한 질병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피로를 나타내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연관이 되겠다 싶은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부신피질 호르몬입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은 혈당을 조절한다든지 항염증 작용을 하고요. 면역과도 관련이 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도 특별히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급성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콜티졸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이것을 대항을 하는데, 이 스트레스나 염증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부신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죠. 그것을 부신피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원활하지 못해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신진대사의 능력이 떨어지고 지속적인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거죠. 심할 경우에는 면역 기능도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되면 역시 만성 피로로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호르몬 항진증이나 호르몬 저하증이나 똑같이 결과적으로는 피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물론 갑상선에 대한 관리를 하지만 이것을 초기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피곤하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만 초기에는 알 수가 없는데 피곤이 상당히 진하게 옵니다. 저하증도 피곤이 오고요. 항진증의 경우에는 내가 하루 종일 100m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피곤이 넘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성피로라고 말할 수 있는 증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서울 성모병원 가정의학과에서는 피로도를 측정하는 표를 만들었어요. 도구를 만들어서 이 7가지 항목으로 9가지 항목의 7가지 문항으로 체크를 해서 36점 이상이 되면 병원에 상담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피로도 측정표도 우리가 많이 피곤하다면 한번 측정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만성피로증후군에 그러면 증상은 어떠며 치료법은 어떻게 있느냐라고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만성피로증후군은 장기화될수록 호르몬 균형과 면역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치료가 간단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하지만 주요 증상은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일을 하기가 어렵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기분이 우울해진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손발이 저리다든지 이러한 증상을 유발시킵니다. 또 그러면 이것이 치료 방법은 있느냐? 정말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우울감, 무력감을 낮추는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인지행동치료로 하기도 하는데요. 약물치료라면 항우울제, 부신피질 호르몬 등을 쓰겠죠. 그렇지만 약물치료로는 해결된 일이 저는 케이스를 잘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분, 또 병원에 들러본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특별히 약물로 치료가 되질 않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이 어떤 걸 먹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습관이 어떤지, 밤늦게 일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지속하다 보면 특별히 질병의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피곤할 수밖에 없고, 오늘날 먹는 음식이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또 튀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음식이 아니라고 영양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먹었을 때 내 몸에서는 그것들을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도 한두 번은 모르지만 현대인의 바쁜 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먹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다가 보면 내 몸이 그 처리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몸이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끼이고 바퀴가 잘 돌아가지 않는 녹슨 톱니바퀴 같이 되겠죠. 그럴 때에 만성피로 증후군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도 나빠지고요. 우리의 모든 신체 기능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만성피로 증후군에 정말 중요한 운동요법도 중요하고 약물요법도 써보지만 가장 오늘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식이요법입니다. 이 식이요법은 비타민, 미네랄 여러 가지 성분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A, B, C, D라든지 그 다음에 코엔자임 Q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우리가 이름을 외우기도 어려운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다가 또 마늘, 양파, 녹황색 채소, 버섯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먹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야 내 몸이 만성피로 증후군이 없어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쁘고 힘들다 보니 편리하고 맛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물론 운동요법도 좋고 약물 치료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입니다. 그러면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간단하고 편리한 정말 편리한 식이요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걸 조금만 바꿔줘도 이런 힘든 일은 여러분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TLP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청하신 분들께 여쭤보시면 TLP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TLP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저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TLP라는 그 안에는 행운의 상자가 8가지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팩, 스마트셀팩, 이름도 아름다운 거죠. 이러한 8가지 행운의 상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만성피로 탈출 상자가 있습니다. 이 만성피로를 탈출시키는 상자죠. 이 상자를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 상자에는 만성피로 탈출 상자에는 3가지의 천연식품이 들어있습니다. 임팩트 플러스와 트루퓨어와 OSP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것 하나만 드셔줬을 때 피로가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만성피로 탈출을 위해서 첫째로 먹어야 될 것이 OSP입니다. 이 OSP는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이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75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논문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쓰인 제품이 ABCD인데 그 ABCD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4가지 핵심 제품입니다. 첫 번째로 엠브로토스 라이프입니다. 앞에서 제가 수용체를 말씀을 드렸죠. 수용체를 왜 강조했겠습니까? 우리 세포에는 수용체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영양,
아무리 좋은 호르몬이 와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포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체를 만드는 식품을 먹어주면 바로 그 수용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수용체도 역시 우리 신체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는 음식으로 만들어지지요. 네,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 수용체를 만드는 음식이 8가지 필수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로서 만들어진 식품 이름이 엠브로토즈 라이프입니다. 여러분들, 이 엠브로토즈 라이프를 드심으로써 1차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우리 세포가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요즘 코로나 아니라 우코로나가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엠브로토즈 AO입니다. 엠브로토즈 AO는 항산화제인데 활성산소를 적당히 있도록 적당히 유지시키는 이 제품인데요. 이 풍부한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정도는 없애주는 것이 항산화제인데 이 항산화제가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하게 양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AO라는 제품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토론토의 의과대학에서 말씀하신 거, 연구 결과를 발표하신 것인데 전 세계 가장 좋은 것보다 3배의 기능이 더 좋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기능이 굉장히 높은 식품이 엠브로토즈 AO입니다. 세 번째로는 플러스인데요. 이 플러스는 그야말로 우리 몸의 활력을 플러스 시켜주는데요. 이것은 식물 중에 있는 호르몬 원료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어줬을 때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어줄 것이고 그 호르몬들도 역시 엠브로토즈 라이프에 의해서 호르몬도 선모를 만들고요. 수용체를 만들어서 그 수용체들이 세포에 와서 똑똑 두드리면 호르몬이네 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의 기능도 좋게 해주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각종 기관을 좋게 해주는 것이 이 플러스라는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OSP에 들어있는 식품 중에 마지막으로는 카탈리스트라는 건데요. 칼슘과 미네랄이 일일 필요량이 충분히 들어있는 이 카탈리스트는요. 신진대사 에너지를 위해서는 우리 몸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선모를 만든다든지 활성산소를 없앤다든지 내가 먹은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기 위해서는 조효소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적절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즉 기능이 좋은 천연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음으로써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기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OSP는 이 4가지 식품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드셔야 여러분들의 몸이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만성피로 탈출을 위해서는 트루피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아시죠? 담즙도 만들고 스트레스 해결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영양을 분해하기도 하고 해독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우리 몸이 1000량이라면 간은 900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의 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트루피오인데 여기에는 밀크시슬이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강황도 들어있고 스피루리나도 들어있고 복분자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천연의 식품이 가득 들어있어서 간의 기능을 절대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제품은 임팩트 플러스인데요. 임팩트 플러스 여기에는 에너지 대사와 호르몬 기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음료의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있어서 지구력도 좋게 해주고 운동을 했을 때 근육도 빨리 회복시켜주고 피로도 회복시켜주고요. 근육 손실도 방지해주는 이 임팩트 플러스 정말 건강의 기초고 에너지와 호르몬을 아주 좋게 활성화시키는 특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식품이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먹어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식품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메나테크에서 이렇게 쉽게 충분한 영양이 들어있는 이 식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성 피로 탈출 팩을 아침 저녁으로 드셔준다면 여러분들은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에서 탈출하시고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반드시 살 수 있는 만성 피로 탈출팩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활기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